안녕하십니까. 이제 시험 방송이 아닌 정규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사 팩토리 100.3 제 자매 방송이었던 정치 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앞서 저희 멤버를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타칭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씨, 그리고 한동안 못 나오셨던 이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울산에 여상하면 빠질 수 없는 분 이양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 위원장님, 이렇게 4명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 각자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몸을 회복하고 드디어 합류하게 된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절대 아니고요. 타칭 미남 정치해설가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자칭이잖아. 네, 다들 사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인 씨 사진은 진짜 미남으로 나와. 진짜요? 이러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얼굴 못생겨서 어떻게 하겠나요? 네, 인사 다 나눴고요. 정치푹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 뉴스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 사람 코너에서는 시대전환 울산시당 창당위원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또 정치푹 두 번째, 세 번째 코너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푹. 네, 정치푹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코너는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 뉴스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울경의 뉴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좋은 뉴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 이제 대통령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참 죄송한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그냥 넘어가자. 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맘속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네, 이 노래는 데이브레이크 4집의 수록곡인 꽃길만 걷게 해줄게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여일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대국민 보고의 자리에서 불려졌던 노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1월 18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우리 국민들은 꽃길을 걷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4년 전보다 더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오늘 1부에서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이양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100여 명의 기자들이랑 한 4번 정도 리허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4번이나 리허설을 했는데도 부적절한 발언들이 여과 없이 막 나오는 걸 보고 사실 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되게 많은데요.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그 아동학대 관련한 질문. 그렇죠. 사실 본질은 아동학대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엉뚱하게 입양 문제로 답변을 하고 그렇죠. 또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입양 아동이 부모에게 맞지 않으면 사실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바로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그렇죠. 상품 코너에서 쇼핑하는 거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내 아이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아이도 역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주어지는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키우고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표현들이 의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부적절하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터져 나오는 게 문제였다고 봐요. 사실 그 실시간으로 생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통령님 앞에 프롬프트 2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명의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좌진들이 준비를 했을 거고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양 방향을 고루 보면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정치
방송 네. 푹 하면서도 우리 사전 리허설 없이 그냥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라서 이제 더 생생하게 라이브로 가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묘미가 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신년 기자회견 대담은 사실 리허설도 많이 하고요. 질의응답도 사전에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아동학대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양 문제로 치환하는 건 문제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입양 가정은 더 소수예요. 맞아요. 네, 비율상으로 봐도. 네. 그리고 이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종사자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좀만 관심 있으면 다 아는 건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친부모들이 이 아이를 등록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게 의료기관이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출생 이후에 사실 누락돼서 아동학대에 놓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전문가들이 계속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는 서비스. 전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태어난 걸 축하해요. 100일을 축하해요. 돌잔치를 축하해요. 하면서 가서 아이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 가정이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서비스는 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취약할 때, 공고기관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가야 돼요. 동행해서 같이 살피고 같이 상담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선행되면 훨씬 많은 아동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거나 아동학대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고 이 얘기는 전문가들이 십수년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거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입양이라니요. 그래서 이게 질문 자체가 저는 기자의 질문 자체가 상당히 조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자신들의 그때 당시 아주경제 김복철 기자였는데 네. 질문을 할 때 입양 양부모 학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 학대가 아니라 양부모 학대에 방점을 찍고 양부모 그러면 이 입양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동학대에 방점을 찍은 게 입양제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답변이 그러면은 아동학대가 있고 이제 입양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동학대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뭐 졸속입법이라고 또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제 질문 답변을 이제 뭐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맥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입양 가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만약에 이 초창기에 일어나는 이제 사전 위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물론 용어가 불적절했어요. 입양 취소가 아니라 파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그 당시에 뭐 이걸 뭐 리허설 한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도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입곱게 볼 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봤지만은 이게 그래 물론 용어가 잘못됐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지는 아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그것만 물고 쫙 늘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네.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나하나 집어줘도 모자랄 판에 입양 취소냐 파양이냐 네. 아니면 그 애를 파느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넓혀버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발언 자체에 그 단어 선택이 물론 정치인들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건 맞는지 이거는 이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만 너무 물고 늘어진다는 게 이거는 이때까지 언론이 해온 행태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뭐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 시대에 맞춰가지고 거의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네. 뭐 신년 기자회견 자체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갑자기 이제 이래 띄워줬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놨던 윤석열 총장을 갑자기 끌어안는 그렇죠.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보지만 그것도 그렇게 뭐 기자회견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다. 저는 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켰는데 이제 네, 그날 이후로 갑자기 이제 입양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니 뭐 근데 뭐 인식이 잘못되었니 비판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의도를 너무 쪼갰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자회견은 그냥 돌발 인터뷰 같은 게 아니었어요. 대국민 신년 담화에 가까운 기자회견이고 준비되어 있었고 4번이나 사전에 리허설을 했다고 하면 예상 질문, 그다음에 사전 확인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보좌진에서 질답을 준비했을 거고. 그게 제가 방송을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프롬프터에는 거의 그냥 그 기자가 질문한 내용만 요약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답변을 할 때 계속 머뭇거리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 사전 리허설 때 안 나왔던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 어떤 파트를 질문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파트는 질문을 전혀 안 하고 완전 다른 파트부터 질문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의 워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게 본인이 책임질 수 없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세부적인 정책을 대통령이 다 깨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설 전에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속 시원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발표할 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넘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 아동학대 문제,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연구하고 있고 이것 역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답지가 빨리 안 올라온다고 갑자기 입양 문제로 얘기하면서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언론 보도 행태가 거기에만 포커싱돼서 계속 퍼나르게 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동일 변호사님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한데 사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건 부적절한 건 맞다. 그 인정은 필요하다. 청와대에서는 약간 거죠. 인정을 한 건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발언 제가 집중해서 아니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하실 동안에 이태인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K 양극화 관련해서 그 얘기를 조금 유심 깊게 봤는데 일단은 뭐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뭐 매출이 상승한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건데 근데 그런 양극화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업체들에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온 업체들과 함께 기금을 형성해서 이익공유제 뭔가를 만든다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익공유제라는 게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익공유제를 할 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도 작년부터 올라왔던 얘기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재원이 투여가 될지도 모르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함께 하자고 해서 기부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금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거고 확실한 대책이 아니고 그저 추론적인 얘기만 너무 해놔서 물론 지금 뭐 지원금 다양한 지원금도 많이 나오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는 이낙연 대표가 했던 이낙연 거고 대표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이제 채널A 자원재 기자가 했던 거고 내가 지금 다 두고 왔어. 나 기자님 일 다 말할 거야 너희들 진짜 질문 읽어줄까? 내 진짜 이 질문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부동산에도 주식이든 사면 다 올랐다. 맞아. 아니 이 질문에서 이거를 질문지로 먼저 끌고 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거는 의도지. 이게 아마 사전 질문지를 제 생각이에요. 사전 질문지를 보기는 봤지만 기자가 한 번 더 다시 꼬았던 것 같아요. 결국엔 대통령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다 칼을 갈고 있었어요. 지금 칼 갈고 온 거야. 이거 칼 갈고 갖고 이거는 작년에 부동산에 주식이 사면 올랐습니다. 이거는 너 정신 잘못 찾네. 근데 이익공유제 이야기 나온다. 너 생각은 어때? 이거잖아. 근데 결국엔 이익공유제가 낙수효과랑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예전에 뭐였지? 이명박 대통령 때가 낙수효과였고 FA 때였나? IMF 때가 아니고 FA 그 무슨 뭐 FA 때문에 뭐 이제 그 각 기업에서 FA 통과 이후에 FTA 한미 FTA 이후에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산업 분야와 네. 좀 잘 되는 산업 분야의 네. 균형을 맞추기 한중에 위해서 맞추기 위해. 균형을 그렇게 맞추기 썼죠. 위해서 그 이제 기업들이 얼마씩 이제 그걸 그 그렇죠, 뭐 그렇죠. 로봇천 투자를 해라. 선택을 네. 그때 2살이 800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제가 이낙연 대표를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 지지 안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이항희 위원장님께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 이거 더 나가서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나는 근데 이 워딩을 이 정치인 이제 거의 뭐 민주당에서 거의 1번 이제 다음 대선 후보로 1번 대선 후보로 있다면은 이런 판단을 만약에 총대를 메웠더라도 그 사람이 메워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면이나 아니면 네. 이익공유제 발언이나 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과거적 지금 말씀드렸지만 과거적인 생각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뭐 다른 질문 혹시 뭐 이양 위원장님 저는 사실 생각나시는 이제 거 아까 제가 좀 충격적이었다. 네네. 너무 이렇게 준비 과정에 비해서 네. 다소 실망스러웠다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방역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방역은 너무 잘해서 잘하다. 질문이 없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고 봤는데 이런 표현도 이게 유머여도 부적절한 거고 뭐 사실 지금 3차 대확산 이후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300명대까지 그렇죠. 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괴로움이나 공포는 여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대통령이 방역을 너무 잘해서 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좀 너무 너무 황당했다라는 게 좀 있고 자화자찬이었다. 아니 동부구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방역을 잘해서라는 표현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 표현 자체의 의미가 네. 빡쳤다. 왜 이 속으로. 질문 안 하냐? 그러니까 왜 이 질문 안 하냐가 처음, 아니고 너 이때까지 방역 못한다고 때렸잖아. 방역 못한다고 때렸잖아. 오늘 왜 답변이 없어? 왜 백신밖에 없어? 그렇죠. 백신도 그 BBC 기자님이 하셨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왜 오늘 없어? 이 질문이 없어라는 워딩으로 저는 들렸어요. 제가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이렇게 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이렇게 친문과 비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최대한 이렇게 야, 대통령의 이거 입장에서 야, 이거 정당 어떻게든 싸움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해야겠다. 야, 나 오늘 컨셉 이쪽으로 갈게. 오늘 문 대통령 방으로 갈게. 야, 나 원래 이 컨셉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국민 일반의 입장에서는 저건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백신 상황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네. 사실은 이제 뭐 꼭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본인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해결할 건지 담백하게 얘기해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방역에 대해서는 과한 자신감을 보이고 백신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는 확보가 늦어졌던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치장하냐면 다른 나라들의 부작용 상황을 보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백신 확보 상황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것도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나 들어요. 오늘 계속 만들어 가는데. 민주당 대변인 대변인 왔는데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모더나 백신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나 지금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접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늦었다라는 표현이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표현이 저는 사실 이거는 너무 과한 공포를 조장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언론들이 이게 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백신을 먼저 맞았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먼저 맞냐? 그 기사가 나올 거고 백신을 뭐 늦게 맞았다. 왜 우리나라 늦게 맞냐? 백신 근데- 맞아서 부작용 났다. 왜 부작용 나는 백신을 들고 왔냐? 이거는 결론은 이게 사이클이 완전 도는 것 같아요. 외통수에 들어가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외통수의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에 시기의 문제고 그리고 백신을 저희가 지금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빠르냐 늦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백신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이게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마 그리고 부작용에 질병청-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가 국가의 책임인데 가습기 피해자들에 그 대해서도 사건도 어떤지 그리고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 백신 부작용 다 책임질 테니까 맞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합했는가에 대해서 전 약간 갸우뚱 비판적인 알겠습니다.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시고 네. 나 오늘 너무 힘들다. 갑자기 변호사님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되셔가지고 나는 민주당가 지금 이 사람 네, 오늘 2부 시간 너무 저희 웃고 떠들고 지금 정책 얘기하다가 2부 시간 저희 손님을 모셔왔는데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네, 2부 저희가 지금 이 사람 2부가 아니고 두 번째 코너 지금 이 사람 시대전환 창당위원장이시죠? 울산 창당위원장 맞으십니까? 예.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전환 울산 창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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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시대전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였죠. 비례위성 정당으로 들어오셨던 건데 정확하게 본인의 이제 시대 전환이 어떤 당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시대전환은 민생과 이제 직결된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결책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동원의 정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화하고 뜯고 싸우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이제 의제 중심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돼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시대 전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시대 전환 정말 이름이 좀 새로운데 지금 울산에서 몇 명 정도 지금 모이셨나요? 울산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인원은 조금씩 모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대전환의 지역당 창당 울산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니요, 울산은 처음은 아니고요. 울산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 울산이 첫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상도권역에서 이런 약간 스탠스가 약간 진보적인 스탠스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협력 정치, 그다음에 소통의 정치, 정우님이 제시하는 그런 정치를 다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강단 있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그런 정치를 뿌리를 내려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청년으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울산시당의 창당에 뛰어드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울산시당요? 네네네. 네. 저희 강령에 보시면 실사굿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정치를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배려와 그런 의사소통을 잘 안 하고 그런 충돌할 때는 정말 강하게 충돌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봐서 조금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나고자 청년들이 일단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한번 모여서 협력과 소통의 정치 이제 그것을 한번 뿌리내리려고 그렇게 창당을 먼저 하게 됐죠. 네. 보통 시대전환이 중앙당 등록을 하려면 전국에 5개 이상 시도당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5개 시도당이 창당되어 있고 영남권에서는 울산이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청년들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30대 후반에서 거의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대는 잘 없나요? 20대는 울산이 지금 20대 주축으로 제가 나이가 지금 가장 많은 축에 속해서 네네. 지금 그렇게
지금 20대 주축으로 지금 20명 가까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속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인가 기사를 봤을 때 네네. 시대전환에서도 이제 뭐 이번 보궐선거에 전부 다 후보를 낼 거다라고 네네네. 저는 기사를 봤어요. 예. 그러면은 그 시대전환만의 남구청 후보의 차별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별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봐오신 후보들 뭐 유능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는 조금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마이크 조금 네네네. 마이크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조금 참신하다 그럴까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저 사람 조금 새롭다. 뭔가 좀 새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참신한 분을 저희가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그러진 않나요? 학교에서요? 네, 보통은 네네. 대학에서 인원들을 많이 모집한다거나 네네. 이런 참신한 인원을 발굴하려면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좀 컨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청년 단체라든지 이제 일반 학교 학생회 이제 네. 이렇게 주로 20대 초중반에 있는 청년 단체들을 지금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각 기존 정당에 소속돼 있던 분들도 뭐 시대 전환으로 옮길 수 있고 뭐 그런 거 가능성 열려 있는 건가요? 네, 저희와 이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사를 봤는데 네, 시대 전환이 울산의 남구청장 후보를 낸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네.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대 전환만의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것도 그 기준에 차별성의 기준을 지금 두고서 네. 계속 지금 중앙당과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기존의 정당들의 문법하고는 약간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정당 만들 때 네. 창당준비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시당위원장 하고요. 그렇죠. 이 시당위원장으로 돼서 네. 이제 첫 번째 선거에서 가장 위력적으로 그 당을 이제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후보로 출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당위원장님이 시당위원장 하시고 남구청장 재보궐선거 출마하시는 게 일반적인 수순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고 후보는 또 따로 발굴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네요. 확실히 뭐 제가 느꼈던 느낌점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태인 씨 더 다음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남구청장 후보자는 누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우리는 후보군에 올려놓고 조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곧 이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시대 정당이 울산에서 정확하게 이제 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한 몇 명 정도가 모여야 되나요? 어떻게 창당 기준을 네, 창당 기준과 그다음에 창당 기준은 저희가 1,000명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사람들을 몰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이제 컨택을 하는 건가요? 뭐 면접이라고 본다든지 이렇게. 그것도 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네. 그럼 아직 당내 선출 절차나 뭐 네. 이런 것들이 확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앙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20대 남구청장 후보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건 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울산 정치가 너무 다 늙었잖아요. 네. 이거 뭐 이 시대 전환으로 좀 물갈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2002년에 중국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연소 2002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였는데 아니 뭐 이런 소리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 보궐선거에 시대전환에서 20대 청년이 출마한다면 이제 새로 역사를 그렇죠. 갱신하는 너무 반가운 일일 것 같긴 한데 네. 한 가지 드는 좀 의구심은 일단 중앙당 의존도가 너무 높네. 음.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의 정당 문법과 다르게 간다는 건 새로운 시도이고 실험일 수는 있겠으나 당내 후보 선출 과정이나 이런 최소한의 제도가 없는 채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건 조금 의아하다. 예. 사실 당원이나 강령 이런 지금 데다 예비 있을 텐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제 네. 사실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는 없었던 정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오는 인물 자체도 사실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 머릿속에. 예. 그렇다면 지금 남구청장 후보들 이제 기존 전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구청장 후보들은 뭐 사람들 머릿속에 울산 남구 구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활동을 해서 나를 알리고 그러니까 뭐 플랫폼을 쓰든 아니면 기존의 정치 문법대로 가든 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알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사실 좀 많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저희는 패기와 이제 그런 젊음으로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네. 중앙당에서 소통이 이렇게 없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청년들의 피를 빨아먹고 말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조금 네. 아, 김PD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중앙당에서 이렇게 소통이 없다는 거는 네. 물론 뭐 아직까지 예비 후보자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까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물론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뭐 조금 더 단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잘못하면 피 빨리고 버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정당들이 그렇게 해왔고 네. 청년들을 그렇게 그렇죠. 다뤘으니까 저는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봤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분이셨는데 저 이름을 처음 보시는 분이었는데 공업탑에서 벌써 이제 유세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태인 씨 말처럼 시대 전환이 시작을 하려면 누군가를 한 명을 내보내든지 그래서 중앙당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저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김원진 창준위원장님 이번 남구청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후보를 결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여기 창준이를 맡으면서 권력의 욕심보다는 이제는 조금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관상으로 뵙기에는 위원장님도 되게 젊어 보이세요.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네네네. 실제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저는 일단 그게 제일 크죠. 저를 발판으로 삼아서 조금 더 이렇게 능력 좋으신 분들이 먼저 나가시는 게 울산의 씨앗이 되겠다. 네, 그렇게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제가 그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실 시대 전환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한 명의 정당이잖아요. 사실 지금 뭐 네.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당들이 예전을 비춰보면 한 명만 있었던 정당은 결국은 스스로 소멸되는 게 저희 한국 정치 구조예요. 물론 제가 다당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당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맞죠? 현실은 양당제예요. 그러면 이걸 깨고 나오려면은 사실 이거를 깨고 들어온 게 정의당이에요. 네. 정의당이 20년을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대학에 투자를 했어요. 대학 학내를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직접 들어갔어요. 지금 시대의 전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20년. 조직을 위해서. 저희도 뭐 플랫폼 정당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일단은 이렇게 뭐 이양희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저희도 일단 노동자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실 거고요. 저도 어차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네. 언제까지 이제 노조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 활동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일단 서민들부터 노동자와 서민들을 같이 계속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전국구 단위로 대학에 많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세대로 바꾸려고 하면 대학에서 먼저 당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 먼저 같이 협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그 친구들이 10년, 20년을 같이 지나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쉽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시대 전환이 스스로 자기 활로로 개척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지난 총선에서 비례선 워낙 참여해서 의석을 확보한 기본소득당과 시대 전환 두 당을 단순 비교하면 기본소득당은 용해인 국회의원 말고
뭐 신지의 당 대표나 그렇죠. 여러 정치인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보이고 거긴 팀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는데 시대 전환은 조정훈 의원 한 분 네. 외에는 따로 보이지 않고 네. 일각에서는 그냥 조정훈 의원 팬클럽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네. 여전히 그 오늘 쭉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중앙당에 대한 의존도나 아직 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열어놓은 채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 이게 또 다른 문법이라서 발전의 가능성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재보궐 이후의 시대 전환은 울산, 부산, 경남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인가요? 재보궐 이후에 저희가 거의 뭐 비슷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일하는 정당으로 지금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들 옆에 시민들 옆에서 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게 뭔지 네. 그리고 기존의 정당에 있는 그런 정치인분들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협의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대 전환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시대전환은 저희가 추후에 공개를 다시 홍보를 다 할 예정입니다. 장소나 이런 건 네, 아직 네, 정해지지 않고. 아니요, 장소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시대전환 나중에 남구청 후보분이 또 나오시면 그때 네, 한번 네, 네. 다시 초대해서 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부터 이제 시대전환의 창당위원장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한마디 시대전환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시대전환은 저희 모든 정당들이 그렇겠지만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일하는 정당이고요. 진영 논리 정치보다 그냥 의제 중심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저희 시대전환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서스럼 없이 다 불러주셔서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들 한번 인사하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